자, 안녕하세요. TVQ 수학 Q원장입니다. 오늘 화요일 다시 11시 스트리밍 돌아왔습니다. 요새 김하연, 하연이가 맨날 인사해주는 것 같아. 시작 전에. 너무 고마워. 하연이 뭐 공부 다시 하려고? 자, 아까 저기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죠?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또 운전하다가 기회가 있으면 보는 걸로. 오늘은 을지대 거 2018학년도 을지대가 2018학년도에 A, B, C형 3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영상도 이제 A형, B형은 지난번에 강의를 했고 오늘은 C형, 드디어 마지막이야. 2018년도 거 을지대. 을지대 준비하는 친구들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쉬운 문제는 되게 쉽고 또 어려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의료보건 계열의 강점이 있는 특화된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보건 계열의 간호학과 특히 의료보건 계열에 관심 있는 적성고사 그 전형에 지원한 친구들은 이 영상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번부터 40번까지가 출제가 되고 이제 좀 유형이 바뀌어요. 유형이 이제 올해는 이제 이건 기출문제라서 20문제인데 이제 을지대가 조금 유형이 바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문제마다 배점이 조금씩 다른. 그래서 올해는 주관식 문제도 출제가 되고 배점이 10몇 점짜리도 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 배점이 높은 건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학교 시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고1 문제지. 세모 문제야. 나머지 정리다. 간단하게 나왔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란 소리지. 따라서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 4, 3, 12 플러스 2a 플러스 6 얘가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2a에다가 2a는 뭐니? 마이너스 4에다가 2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한 15초, 20초 이 안에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했고 2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 22번 문제. 자,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 언제나 나오죠. 2차 방정식은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여전히 포인트가 된다. 비록 고1 과정이지만 언제든지 단원통합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제곱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도 제곱이고 베타 마이너스 1도 제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쓸 수 있겠다. 얘를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조금 편안하겠죠. 네, 순대국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얘 안에 걸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럼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1 요거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제곱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대입하면 끝이야.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거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9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문제가 집합이랑 연관돼서 나왔습니다.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절대값이 두 개야. 여기다 쓰고 시작하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 에다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때 x 문자가 하나인데 절대값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절대값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진다? 자, 봐봐. 얘 0으로 만족시키는 값 0. 얘 0으로 만족시키는 값 6. 따라서 하나, 둘, 세 구간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구간 x가 0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 x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구간. 세 번째 구간 x가 6보다 큰 구간. 이렇게 나눠주고 물론 0과 6의 등호는 아무 데나 붙여도 돼. 그런데 원장님이랑 약속하자. 벌어지는 쪽, x에 벌어지는 쪽으로 등호를 붙여줍시다. 그럼 여기다 붙여주면 되고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x가 0보다 작대. 그러면은 x에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해봐. 그럼 얘는 이 안에 있는 게 음수네. 그러니까 절대값 벗겨주면서 음수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절대값 벗겨주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해볼게 차분히. 마이너스 x 플러스 6 얘가 6이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는 0이네. 따라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무조건 답이 아니라 그랬지. 항상 얘랑 AND로 취해줘야 됩니다. AND로. 공통된 구간이 답이 돼야 돼.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은 거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x가 0과 6 사이래. 그러면 뭐 대충 2나 3 같은 거 대입해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네. 그럼 벗겨주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x로 나오고, 얘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벗겨주면서 역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이거 집중해야 돼.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x가 지워지네. 그런데 요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따라서 답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런데 이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얘랑 공통된 게 답이 돼야 되잖아. AND가 답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모든 실수와 이 구간의 답은 최종적으로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0부터 6 사이를 갖는 이러한 값이 얘가 최종적으로 답이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얘가 답이다 라는 거야. 만약에 요게 말도 안 되게 나와서 거꾸로 뭐 성립 안 되게 나와서 그럼 해가 없다야. 그럼 해가 없다랑 얘랑 교집합 해봤자, AND 취해줘봤자 해가 없다가 나올 거야. 하지만 요 부등식이 맞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답이고, 모든 실수하고 이 구간하고 AND로 취해주는 구간이니까 그 구간 자체가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6보다 큰 거 대입 한번 해봐봐. 대입 한번 해보면 뭐 7 대입하면 둘 다 플러스네. 따라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x 12 이렇게 되고,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가 답이 아니라 얘랑 AND로 취해줘야 돼. 그지? AND로. 그런데 얘들아, x는 6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6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공통된 거는 딱 하나, 6밖에 없겠네. x는 6밖에 없겠네. 그지? 이제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는 5로 만난다. 또는으로 만난다라는 거야.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여기다 등호 붙여주면 되겠네. 그냥 요게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지. 따라서 0, 1, 2, 3, 4, 5, 6이라는 7개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이를 하셔야지 오히려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실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10월 이제 중순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덥네. 에어컨 좀 잠깐만요.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4번 문제. 자, 24번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 함수 뭐 이 정도로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1 과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단원 통합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근데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로 나왔어. 계산 문제인데 3원 1차 방정식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고1 과정에서. 즉, 미지수가 3개짜리인 거, 그 연립방정식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삭제가 됐어. 그치? 그런데 이거는 2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계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3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B의 제곱. 요거는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도 지난다 라고 했네.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y에다가는 2를 대입하자. 얘는 1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0,3을 지난다. 그럼 0 대입하면은 0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자, 일단 전개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식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1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면 a제곱만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1이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2차 방정식 같지? 그런데 아니야. 왜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빼주고,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빼주면 제곱하기 다 날아가 버려. 혹은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빼줘도 되고. 따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두 개 빼줄 거야. 첫 번째 식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그럼 A제곱 날아가겠지?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이너스 2A, 또 위에서 아래 빼주면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 빼주면 B제곱 날아가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플러스 2B, 위에서 아래 빼주면 플러스 5,
우변은 1에서 1 빼주니까 0.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식과 뭐 세 번째 식을 해도 됩니다. 물론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줘도 돼. 근데 원장님은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줘 볼게. 그럼 A제곱 또 날라가. 다 날라가. 그럼 B제곱도 날라가. 따라서 여기서 빼주면 6B도 날라가. 이거 뭐냐? 왜 6B가 나오니? 아, 여기 날아가는 게 아니지.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 뺄 거야. A제곱은 날라가고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4 에다가 B제곱 날라가지. 그 다음에 6B에서 6B 빼주면 또 날라가. 9도 날라가. 1도 날라가. 얘는 0이네. 이렇게 간단하게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A는 1이다. A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얘랑 만나서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5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과정이지. 고1 과정 명제 파트에도 나왔는데 언제든지 단원통합형으로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자, 일단 P이면 Q이다. 요게 참이야. 그럼 이거에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뭐야? 대우죠, 대우. 자, 대우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이다. 요것도 항상 참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걸 일종의 부정방정식, 즉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뜻의 not의 의미, 그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차라리 부정방정식을 대우를 취해버려서 그냥 일반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ot Q 구해보자. not Q. not Q 여기 있잖아. 그럼 not Q니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이거이면. 그 다음 not P 구해보자. not P.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이다. 여긴 아니라고 했으니까 not은 맞다. 요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는 쉬운 문제지, 이제. 요거 1, 2 구해주면 마이너스니까 x는 1하고 2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3차 방정식이니까 뭔가 3개가 있겠지, 근이. 그지? 최대 3개가 있겠지. 물론 2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따라서 이 3개 중에 2개는 하나는 1, 하나는 2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자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대입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다. 그리고 2 대입하면 8 플러스 2, 4A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이다. 간단하게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 A 플러스 B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다. 그죠? 두 번째 식 이건 4A 플러스 2B는 10 계산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2로 나눠줄게. 그럼 2A 플러스 B는 2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다. 따라서 아래서 위를 빼주자. 그럼 A만 남네. 아래서 위를 빼주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따라서 B는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26번 문제. 뭐 문제 사이즈가 좀 거대하게 나왔는데 별다른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자, 볼게. 일단 1차 함수라고 주어졌잖아. 뭐 간단하지 뭐.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fx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지수 2개. 그러면 당연히 식 2개 찾아내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f1이 3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 식 하나 나올 거고 분명히.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요거 f2x 쓰면서 아까 f2x는 2 곱하기 fx-1이다 라는 거네. 대입하면 되잖아. x자리에다 2x 대입해봐. 그러면은 2x 대입하는 거니까 2ax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2배에 그 다음에 x자리에 x-1 대입해. 그러면은 a x-1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다. 식 하나 나오는 거지. 자, 전개하면 2ax 플러스 b는, 자, 이건 ax-a야. 전개하자, 전개. 그럼 2ax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식이 지워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 왼쪽으로 넘어오자. 2a 그 다음 2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왔지. 그리고 함수값 아까 주어졌잖아. 1,3. 따라서 1,3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얘가 3이다. 따라서 두 식을 더해줘. 더해주면 3a가 되고 b는 날라가. 그럼 a는 1이다.
A가 1이니까 B는 A가 1이야. 그럼 B도 당연히 2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fx를 구하는 과정이었어. 1차 함수 fx. 따라서 fx는 뭐냐면 여기다 쓰고 시작할게요. fx는 x 플러스 2였던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위에 두 문장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식이 있는데 gx가 있어. gx. 그런데 gx가 있는데 절대값이 크게 돼 있고 fx 아까 구했던 거잖아. 요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2 대입하니까 분모는 x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또 여기다 4를 빼주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다. 그죠? 따라서 우리 gx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유리함수죠. 분수함수. 유리함수를 구한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나온 부분을 걷어 올려주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겠네. 절대값이니까. 자,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gx는 자, 이거 정리해주면 그리기 위해서 x 플러스 6분의 x 플러스 6 써주고 마이너스 4 해줘야 되겠네. 그죠? 아니죠? 왜 이래? 뭐야?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따라서 gx는 여기다 쓸까? gx는 절대값 x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x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앞에 거 계산하면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x를 그려야 돼. 또 어렵진 않은데 사이즈가 좀 커, 이 문제가. 그래서 x축 y축에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gx를 그릴 겁니다.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y는 1, x는 마이너스 6이고 x는 1. 자, 이거를 중심으로 직각 쌍곡선 그려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값이 음수네. 따라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2사분면 방향과 4사분면 방향의 직각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안하게 그리면 되겠네. 그렇지. 이제 이 부분도 그릴 건데 이 부분을 그리기 전에 x가 0일 때는 얘들아 마이너스 6분의 8 플러스 1이니까 음수값이야. 따라서 음수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치? 그런데 절대값이 있잖아. 따라서 음수가 나온 부분을 걷어 올려줄 거라고. 따라서 여기는 괜찮아. 여기 구해놓고 시작할까 우리? y가 0이 되는 값은 당연히 x가 얼마였어? 아까 이거 x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냥 2. x가 2. 따라서 요즘은 2야.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여기가 걷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아까 0,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는 아까 1이었잖아. 따라서 이 정도로 돼서 이렇게 걷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됐죠? 절대값까지 취해준 gx 그래프를 완벽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빨강색으로 이제 뭘 그릴 거냐면 gx하고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이 위에다 그릴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2, 얼마를 지나? 2,0을 지나네. 요점 지나네. 그 다음 0,2를 지나지. 근데 아까 요게 뭐였어? 1이었잖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겠다. 따라서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이거 구하기 위해서 한 거야, 지금. 되게 허무하죠? 결론은. 따라서 교점은 3개가 되겠다. K가 3이란 얘기야. 결국 K가 3이니까 구하라는 거는 G 마이너스 3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얼마니?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에다 절대값 취해주니까 정답은 4번이다.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결론은 좀 허무하게 냈어. 문제를 내다 말았어.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 있게끔 계산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27번 문제도 유리함수. 유리함수 되게 자주 나오죠. 유리함수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는. 자, 일단 보자마자 우리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1. 자, 이건데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는 대칭 포인트가 3개라고 했어. 뭐야? 바로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에 대해서 대칭. 또 세 번째는 그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하여 대칭. 이 세 가지 포인트야. 문제에선 기울기가 1짜리 나왔네. 그럼 우린 점근선의 교점만 찾아내면 끝나. 그치? 자, 그럼 얘 한번 분석해보자. y는 x-1분의 2에다가 x-1 써주고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x-1분의 1 플러스 2. 따라서 x는 1, y는 2네. 즉 점근선의 교점이 1,2야. 그런데 이 점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이 직선이 바로 1,2를 지난다라는 얘기야. 간단하죠? 따라서 1,2를 저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a니까 a는 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다른 함정도 없고 계산도 간단했습니다. 이건.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8번 문제. 자, 세수 a, 6, b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지? 이건 시험범위 맞아. 그래서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등비 중앙식 66에 36은 a, b다. 이 요식 일단 등장하겠고, 그리고 a 플러스 b는 13이다 라고 주어졌어. 원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이거 고1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최빈, 가장 자주 나오는 공식이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공식. 혹시 아직도 이거 만나는 사람 혹은 안 외운 친구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수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그죠?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공식 외우고 있으면. 따라서 a 플러스 b는 13이네. 그러면은 13의 세제곱. 물론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냅둬보자. 그럼 마이너스 ab는 36이래. 그럼 3 곱하기 36 곱하기 a 플러스 b는 다시 13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장님은 조금 머리를 써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3으로 묶어줘 볼게. 그럼 여기 13의 제곱 남겠지. 13의 제곱은 169라는 거를 알고 있어, 머리에서. 여기 13이 나갔어. 그럼 3 곱하기 36, 108이라는 걸 알고 있어. 조금 간단하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따라서 1, 61이 되는 거겠네. 결국에는 61 곱하기 13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 1은 3, 3, 6, 18, 또 61. 따라서 3, 9, 7, 793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이거 보기 본 다음에 조금 시간 절약하고 싶으면은 그냥 1의 자리만 계산했어도 나와. 그죠? 이게 보통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 계산을 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만약에 원장님이었으면 아까 그 식이 있잖아. 1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6 곱하기 13 거기서 1의 자리만 계산을 해. 그 다음 빼. 그럼 금방 하겠지. 5초면 되겠지. 5초도 안 걸리나? 5초도 안 걸리지? 그럼 바로 정답 사실은 나오죠. 그죠?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29번 문제. 로그 시험범위 맞습니다. 이거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아주 기본적인 거. 로그의 정의를 묻는 문제. 항상 밑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동시에 밑은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시켜줘야지 로그 값이 정의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하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얘가 되겠지. 따라서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1하고 5를 기준으로 모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그냥 다시 표현하자.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 사이가 될 거야. 이 사이가. 그지? 그런데 한편 x는 2보다 크대. 그럼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또 x는 넘어가서 3이 되면 안 되는데 3은 빵꾸 뚫어줘야 되지. 그러면은 이 사이 값이니까 정답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네, 정수는. 따라서 정답은 4다.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죠, 생각보다. 근데 시간적인 압박이 클 거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을지대 올해 시험은 단답형도 생기고 문제수가 줄어드는 대신 배점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점 높은 단답형 문제를 얼만큼 잘 맞추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 그치? 한 14점인가 그럴 거야, 아마. 단답형 최고 배점이 14점이야. 14점. 말도 안 돼. 그 한 문제면은 내신 등급이 뒤집혀. 그냥 1, 2등급이 그냥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배점 높은 문제는 당연히 그런데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지대 간호학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자. 30번 무한급수. 이건 반갑지, 이제? 급수 문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이과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자, 이거는 사실 수열의 극한은 그 이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은 문과 과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맞아. 그런데 이거는 함수의 극한으로 볼 수가 있지. 그지? 일반적으로 그거야. x로 표현되면은 그냥 함수의 극한이고,
n으로 표현되면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집들은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무리 함수잖아. 함수의 극한 맞습니다. 이건 시험범위 맞아요. 자, 구하라는 걸 보니까 fx에서 빼기 x를 하래. 그럼 모든 항에다 x를 빼주자 우리. 그러면 루트 좌변 왼쪽 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우리가 구하는 fx 마이너스 x.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각각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다 리미트 취해주자. 당연히 x는 무한대로 가는 거 취해줘보자. 무한대, 지금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잖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뭐 해주는 거야? 유리화 해주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데 유리화 해주면 분모는 친구가 곱해질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친구죠.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뒤에 거 제곱은 x제곱. 빼주면 x가 되겠다. 요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분모의 최고차는 루트 안에서 x제곱이고 루트 밖에서는 1차잖아. 따라서 1차가 최고차항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는 1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요것도 마찬가지지. 루트 분모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친구가 곱해질 거야. 친구가 분모에 나올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x.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 플러스 2만 남겠지. 따라서 리미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있어. 생략한 거야. 리미트 있으니까 분모의 최고차, 분자의 최고차 생각하면 역시 2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저기 구하라는 거, 얘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대. 샌드위치 공식 사이에 꼈잖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히 2분의 1밖에 없겠지.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점점 문제가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이제 뒤로 갈수록. 자, 32번 문제. 자, 오늘 학생들 다 들어왔나 모르겠네.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만 들어오면 되는데 형들은 안 들어와도 돼요, 이제. 형들 이제, 제가 유튜브 이제 시작해서 형들이 들어왔었어요. 자기 이제 수험생도 아닌데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옛날에 왜, 이응시옷 이응님이나 사수 피오빠님, 또 올돌,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대웅, 그 다음에 봉, 그 다음에 여러 분 있었어요. 사수 피오빠, 그 다음에 또 대학동 그분도 있었고, 그분들은 이미 대학생들이에요. 아니, 대학생 졸업한 분들이에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알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다 보니까. 그분들, 전문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예. 물론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원장님 제자가 아니라 원장님 후배 중에 학교 선생님도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답을 했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기자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9시 뉴스에서 보는, 그리고 감정평가사분, 변호사분, 회계사분, 세무사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있는 채널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고3 학생들, 혹은 재수생 여러분들, 혹은 고2인데 먼저 수능 보는 친구, 그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기운이 있는 채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기원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뭔가 시간이 좀 여유로운 것 같아서.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지금도 4명, 유튜브 5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의 카테고리라는 게 있거든? 카테고리가 있는데, BJ, 아프리카로 따지면 원장님 BJ예요. 수학 BJ Q 원장인가? 그런데 아프리카 채널이, 방송국이 카테고리마다 랭킹이 있더라고. 몰랐는데. 근데 그게 교양학습, 그러니까 우리는 교양학습 카테고리야. 게임도 있고, 먹방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 근데 예능도 있고,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교양학습이거든? 근데 교양학습 프로그램에서 원장님이 무려 지금 61등이야, 61등. 전국에서 61등이에요, 교양학습으로. 그래서 있잖아, 유명하신 분 있잖아. 공부의 신 강성태. 그분이 운영하는 것도 찾아보니까 한 10몇위 하더라고. 근데 원장님 채널이 어느덧 61위예요. 물론 교양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꾸준히 이거는 이제 뭐 누적 시청 시간하고 뭐 방송 횟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이 계속 매일매일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점수가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유튜브는 뭐 사실 구독자 수가 100명에서 조금 이제 뭐 정체돼 있는데, 뭐 구독자 수가 뭐 많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구독자 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순댓국님 같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더 좋지, 한 분이라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프리카 TV 그 교양학습 그 카테고리에서 61등, 뭔가 의미가 또 있더라고. 한번 그 10등 안에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적성고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 12월 중순까지지. 12월 중순이어봤자 지금 2달 남았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적성고사만 할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적성고사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기백이라 그러지. 이제 예전에 기하와 벡터, 기백이라는 그 과목이 수학 과목이에요. 그 과목이 기하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 기하라는 과목이 근데 사실 학원들, 우리 동네 보습 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들에서는 사실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분 나가야 되는데, 기하까지 새로 좀 하기가 좀 그래. 학원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큐스터디 학원이나 고천사관 학원도 기하라는 과목을 따로 정규 시간에 해주기가 벅차. 시간상, 정규 시간상.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한 게, 그러면 기하의 왕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 책하고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기하 책하고, 원장님 책이에요. 기하 책을 통해서 이제 기하를 한 2달 정도 동안 해서 기하를 마스터해주면은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변에 혹시 고2 친구들, 이과 친구들 있으면은,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그 기하라는 그 과목을 수업을 할 거니까 나중에 좀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네. 순댓국님 아프리카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유튜브도 뭐 누적 시간 뭐 그게 또 있긴 있으니까. 유튜브가 근데 진짜 구독자 수가 1000명 되기가 힘든 거구나. 초반에 이제 거의 뭐 100몇 명인데 사실 거의 이제 원장님 지인들이 그 구독을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게 1000명에다가 4000시간 이상 누적 시간이 돼야지 유튜브는 무슨 광고가 달린대. 그럼 그 광고에 따라서 몇십 원씩 들어오나 봐. 그런데 4000시간은 뭐 채울 수 있어. 금방 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구독자 수 1000명은 과연, 와, 대단해 보이더라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그래서 원장님도 수학 그 채널이긴 한데, 다른 컨텐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설명회라든지 연관된 걸로 진로 탐색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섞어서 하면은 그래도 조금 선호하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아이고 또 저기 아프리카로 넘어가셨네요. 순댓국님, 프랜시스님. 네, 그래서 일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컨텐츠를 좀 다양한 한번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수학을 기가 막히게 원장님이 잘하긴 하지만, 수학도 수학인데 잘하는 게 되게 많거든. 옛날에 초반부에 랩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MC예요, MC. MC 규상이라고 진짜 원장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노래도 인터넷에서도 막 다운받을 수 있고,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래퍼였어요, 래퍼. 언젠간 기회가 되면 여기 실시간수로 공약을, 이런 공약 하더라고. 실시간수로 우리 지금 총 채널 4개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4개 합쳐서 12명 듣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15명에서 20명 요 사이에서 이제 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만약에 진짜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이 된다. 100명. 동시 시청자 수가. 그럼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되게 대박이지. 100명이 되면 랩하겠습니다, 랩. 뭐 기가 막히게 랩을 보여드릴게요. 랩 잘해요, 저 진짜. 랩도 하고 또 개그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기 같은 거 많이 필요로 하실 거야. 무슨 뭐 대학교를 가더라도 동아리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신입생 뭐 오리엔테이션 OT라고 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잘 없겠지만 좀 불운한 세대긴 해, 너네들이. 어쨌든 그런 행사에서 개인기가 되게 고민이잖아. 개인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기들을 방출해 줄게. 많아, 진짜. 뭐 성대모사도 있고, 그리고 또 비트박스인데 에로 버전 비트박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 100명, 그리고 또 뭐 언젠가 뭐 10년 안에 되겠죠. 100명 꾸준히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 수 1000명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 소리야. 너네들 열심히 공부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지금 공부해. 알겠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좀 헛소리 했습니다. 다른, 오늘,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들어와 있어. 내가 볼 때 오늘. 몇 명 알고 있는데, 필요한 학생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 집중해서 해봅시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2번. 이거 우리 문제지. 그치? 아주 정형화된 문제고, 여기 부분에서 미친풀이 방법 나오는.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1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 fx는 첫 번째 조건에서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2개가 되니까, 미지수가 2개가 되면 당연히 식이 2개가 나오면 돼. 미친풀이 방법.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따라서 f3은 0. 그리고 미분, 대입, 끝이지. 따라서 F'3은 5다. 그럼 이거 프라임 구해놓고 시작할까? F'X 프라임이에요. 얘는 2x 플러스 a다. 따라서 3 대입해 위에다가. 그럼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다. 프라임에다 3 대입해. 6 플러스 a는 5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합치면 6이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겠지. 따라서 fx 여기다 f1을 구하래. 따라서 1을 구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정답이죠. 이거 1이에요. 따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쉽게 처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프랜시스님 그 이모티콘이 뭔가요? 알통인가요? 요즘에 좀 왜소해져가지고 제가 운동 안 해서 집에 계신 무서운 분이 맨날 이제 운동 좀 하라고 근육이 다 빠졌다고 이제 어느덧 원장님도 30대와 작별을 이제 할 거예요. 물론 내년도 30대예요. 아직. 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외모만 봤을 때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3번 문제. 2차 함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좀 섞여서 나왔어. 일단은 그런데 얘들아 2차 함수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x절편이 0하고 4가 주어져 있네. 그럼 우리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차 함수인데 a는 써줘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거기에 0하고 4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또 함수값 하나 꼭지점이죠. 2, 마이너스 4를 지난대. 대입하면 되지? y에다 마이너스 4, x에다 2 대입할 거야. 그럼 2a,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fx는 전개하면서 쓸까? fx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왜 나왔지? 1이죠? 죄송합니다. 1이에요, 1. 왜 이래 또? 1.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니까 1. 따라서 a에다 1 대입해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 요거 좌변 미분, 우변 미분하는 문제야. 그럼 g 프라임 x가 되고 우변은 요 아래에 있는 상수가 0이든 뭐든 상관없다라고 했지. 여기 있는 값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따라서 f x 플러스 2가 되는 거겠다. 여기까지 다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g 프라임 x는 우리 요거 x 플러스 2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괜히 이거 했네. x 마이너스 4였나? 여기다 x 플러스 2 대입할 거야. 그럼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2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4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괜찮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gx를 구하는 거니까 적분해야 되겠네. 일단 자, gx는요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써줘야 돼.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식에서 이 유형에서 좌변 미분, 우변 미분 하는 건데 식 하나 또 대입할 게 있지. 얘랑 같게끔 하는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g 마이너스 2는 우변은 뭐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0이지 뭘. 그치? 얘가 0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이 c를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x에다가. 그럼 0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 2, 8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다. 8은 3분의 3, 8에 24잖아. 그러면 계산하면은 3분의 16이잖아. 따라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 gx를 c를 마이너스 3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그죠? 그럼 3차 함수니까 최고차가 플러스야. 따라서 뭐 이딴 식으로 생겼겠지. 얘가 극대값, 얘가 극소값.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네. 극값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면 된다. 얘죠.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2. 따라서 극소값이니까 우리 2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바로 극소값 정답이 되겠다.
2 차분히 대입해보자. 2, 3분의 8에다가 2 대입하면은 2, 4,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이, 3분의 8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4.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32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4번 문제. 이거 뭐 접선의 방정식 미분 문제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나왔어. 위의 점 1,4 플러스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이 1,4 플러스 a인 모양이야.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잖아. 그럼 얘가 기울기가 5래. 기울기가 5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더라. 끝났죠.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점.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접점이 주어졌잖아.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쉬운 문제야. 미분해보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a가 되고 접점의 x좌표 1을 대입해봐. 그럼 기울기가 2 플러스 a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5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a는 3 쉽게 구할 수 있겠지. a가 3이니까 이 점은 1,7이라는 점이고 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 따라서 1,7을 여기다도 대입하면 돼. 7은 5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b는 자연스럽게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두 개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35번 문제로 넘어가자. 7점짜리는 7점. 배점이 조금 높은 걸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큰 문제인가 봐요. 자, 일단 수직선율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어.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위치 미분해보자. 그럼 속도가 나와. 우리 이거 항상 속도 그래프를 찾아야 돼. 속도가 주인공이야, 무조건. 따라서 미분하면 3 떨어지니까 약분되죠. 약분돼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겠네. 속도가.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얘를 그릴 거야. VT 그래프를 그려. 속도 그래프 그리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센터가 얘 한번 변형시켜보면 T-4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 4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면서 절편은 10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구간이 있어. 구간. T가 2부터 7이래. 그런데 2부터 7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2를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 2, 4, 마이너스 2, 4, 2, 8에 16, 플러스 10, 마이너스 12에다가 얼마니? 다시. 2 대입할 거야. 2 대입하면 2, 4, 2, 8에 16, 10 요거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네. 즉 2일 때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 여기가 2겠네. 2. 이렇게 2. 됐죠? 자, 그리고 또 7 대입 한번 해볼까? 7에 여기다 대입하자. 7. 3, 3, 9 빼기 6이니까 3이 되겠네. 3. 7은 요 정도 되겠다. 7일 때는 3. 여기가 3이야. 3. 7,3이야, 요즘은. 따라서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만 본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속력이 최고가 된대. 얘들아, 속력은 뭐야?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속도는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속력은 기울기가 없어. 즉 속도의 절대값이야. 맞지? 따라서 얘네들 중에서 속도가 가장 절대값 큰 게 뭐겠어? 얘 아니면 얘겠지. 근데 얘는 얼마야? 절대값 취해주면 3이지? 3밖에 안 돼. 얘는 얼마야? 6이네. 속력이. 따라서 이 점에서가 바로 최고의 속력이 된다. 속력이 최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문제는 2초부터 그 A까지 최고일 때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괜찮겠죠? 따라서 인테그럴 2부터 여기 4였죠. 4까지 위에서 아래 빼줄 거야. 위에는 y는 0, 노란색은 2차식이었어. 요거였어.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렇게 dt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10t 에다가 여기다 4, 2 대입하면 정답이다. 4 대입하자. 마이너스 3분의 64 4, 4, 16에다가 64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 2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 2 대입하면 2, 4, 4, 16
그럼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겠다. 얘네들 차분히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64랑 플러스 3분의 8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8이니까 얼마니? 2, 6, 56인가? 5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은 24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 따라서 28이네. 괜찮지? 따라서 플러스 28이니까 3분의 얼마야? 3, 8에 24, 3, 2, 6, 84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3분의 빼주면 4, 8에다가 7, 28 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지. 괜찮겠죠? 정적분은 항상 계산이 좀 짜증나. 자, 다음 문제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문제야. 확률.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을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A, B, C에 담으려고 한다. 한 바구니에 적어도 1개의 과일을 담는다고 할 때 과일을 담는 방법의 수는. 자, 이 문제 사실 이게 확통 문제이긴 한데 개정교육과정이 되게 욕먹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확통 중에서 순열과 조합을 생뚱맞게 1학년 과정에 넣어버렸어. 걔네 단원만. 그래서 직접적인 수능 시험 범위도 아니고 적성고사 시험 범위도 아니야. 하지만 순열 조합은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순열 조합. 비록 고1일 거지만. 고1 아마 수학 하에 있을 거야.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그 맨 마지막 단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순열 조합 중에서도 또 분할 분배가 빠져버렸어. 분할 분배를 빼버리면서 아예 빼버리면 모르는데 또 몇 개 파트는 또 남겨놨어. 간단한 조 나누기 같은 건 남겨놨어. 그래서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책들도 많아. 그래서 뭐 유명한 책인 개념원리 있잖아요. 기본서. 거기서도 그 조 나누는 거 분할 분배 그걸 1학년 책에서 특강이라고 해놨어. 교육과정 외라고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좀 문제입니다, 진짜. 이게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진짜 욕먹을 거야. 이거 뒤로 돌아 몇 년 후에 바뀔 때 진짜 욕먹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장담합니다, 원장님이. 어찌됐든 우리는 해야 돼. 분할 분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고1 과정이지만 고3 과정과 묶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할 분배 혹시 정리 안 돼 있는 친구들 하셔야 돼요. 자, 보여줄게. 서로 다른 과일이다. 과일이 1번 과일, 2번 과일, 3번 과일, 4번 과일, 5번 과일이 있어. 서로 다른 과일들이야. 그랬을 때 A, B, C에다가 나누어 담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일단은 세 덩어리로 나눠야 되겠네. 남김없이 담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적어도 1개의 과일을 담아야 된대. 한 바구니에는. 그러니까 0개는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이 5개를 갖다가 세 팀으로, 세 조로 분할하는 방법.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0개는 허용이 안 되니까 1개짜리, 1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첫 번째. 그지? 물론 순서는 상관없어. 아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1개, 2개, 2개 들어가는 경우. 이거 말고는 없네. 괜찮겠니? 오케이. 이렇게. 일단 그래서 조를 나눠줘 보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1개, 1개, 3개로 조로 나눠주는 거. 이건 맞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러면은 5개 중에 1개 뽑아. 그 다음 또 나머지 4개 중에 1개 뽑아. 그 다음 3개 중에 3개 뽑아. 그 다음에 공통된 거, 지금 1개가 있잖아. 그럼 곱하기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1개, 3개로 나눠주는 방법이야. 그지? 이게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분할. 그지?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가 나눠놓으면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잖아. 그 세 덩어리를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바구니에 넣어야 되잖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겠지, 당연히. 구성품들이 다르잖아, 세 덩어리가. 걔네들을 A, B, C 바구니에 넣는 방법은 당연히 3팩. 따라서 곱하기 3팩, 요거까지 곱해주는 게 분배가 되는 거야. 즉,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거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따라서 5개 중에 일단 하나 뽑아. 나머지 4개 중에 2개 뽑고, 또 2개 중에 2개 뽑아. 그 다음에 2개 똑같은 거 있으니까 2팩분의 1 해줘야지 여기까지가 분할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찬가지로 분배까지 해주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ABC 상자에 넣는 거니까. 같은 상자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야 돼, 얘들아. 그런데 서로 다른 상자라고 했잖아. 따라서 분배까지 하라라는 문제인 거야. 됐죠? 따라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2개를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 4, 1, 2로 나눠줘야 되네. 2분의 1. 그 다음에 6 이렇게. 따라서 2니까 2, 5, 10에다가 60개가 되겠다. 괜찮겠죠? 계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5, 4C는 6, 얘는 1,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6 이렇게. 3이니까 5, 6에 30, 3, 3, 90개가 되겠지. 이렇게. 맞죠? 계산? 5, 6에 30이 맞죠? 따라서 정답은 150개다.
다시 정리합니다. 분할 분배야.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확률 통계에 얌전히 평생 있던 애들을 갑자기 생뚱맞게 고1 과정으로 빼버렸어. 순열 조합만. 그런데 그 순열 조합에서도 고1 과정이야. 순열 조합에서도 그 분할 분배를 빼버렸어. 그런데 완벽하게 빼버리는 것도 아니고 슬쩍 하나 간단한 조나누기 이런 정도는 남겨놨어.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냥 맘 편하게 시험범위다. 이 정도 조나누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분할 분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은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조나누는 이러한 분할 분배는 남아있다. 그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7번 문제. 남자 4명, 여자 2명, 총 6명이 있어. 그런데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학생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 자, 이거 좀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원순열인 것 같은데 원순열의 탈을 썼지만 원순열이 아니야. 잘 봐야 돼. 이거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지금부터 여학생 2명을 편의상 A, B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마주 앉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A, B 이렇게 마주 앉아야 돼. 무조건. 그 사이에 2명 자리 마련해놔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A, B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봐. 시간 좀 줄게. 이게 되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시 한번 A, B가 6자리 중에서 마주보고 앉아야 돼. 즉 사이에 둘 있어야 된다고. 빈자리가. 그렇게 자리를 앉게 하는 방법은 몇 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A하고 B 자리 바꾸면 되지 않아요? 2개 아니에요? 아니야. 혹은 여기도 앉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야. 일단 그거는 원순열 자체를 개념을 파악 못한 친구들이야. 돌렸을 때 같은 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B, 여기 A 써도 돌리면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경우야. 여자 앉히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 경우라고. 원순열에서는. 가능합니까? 이해? 다시 한번. 여자 2명을 원순열 6개에서 마주보고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됐죠? 물론 여기 똑같아야 돼. 여기가 마주보고 앉는 거니까 똑같겠지. 한 가지. 이거를 2가지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돌려서 여기 B 여기 A 쓰더라도 돌리면 똑같아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A, B를 앉혔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4명 4자리가 있잖아. 4자리. A 기준으로 왼쪽, 두 번째 왼쪽, A 기준으로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딱 자리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도 아니야. 따라서 남자 4명을 4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4개의 자리를 앉히는 방법이니까 그대로 4팩이다. 따라서 4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4가 됩니다. 괜찮겠죠? 요 부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마주보고 앉혀야 되잖아. A, B. 그런데 뒤집혀 앉더라도 어차피 돌리면 똑같아져. 따라서 경우의 수는 1개인 거야. 괜찮겠죠?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8번. 1부터 6까지 번호가 붙은 창문이 있어. 창문이 있는데 얘네들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는 거고 닫혀 있으면 연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주사위를 3번 던진대. 3번 던지는데 얘가 전체 처음에 열려 있어서 다 열려 있었어. 이렇게 1, 2, 3, 4, 5, 6이 있는데 전부 다 열려 있었어. 주사위를 딱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3이 나왔잖아? 그럼 얘를 닫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또 4가 나오잖아? 그럼 얘를 닫는 거야. 그 다음 또 5가 나오잖아? 얘를 닫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열린 창문은 3개, 닫힌 창문은 3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닫혀있는 창문이 최종적으로 1개여야 된대. 3번 시행을 했을 때. 그럼 뭐겠니 얘들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번 뽑고 그 다음도 1번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숫자 뽑으면 답 되겠지. 왜냐? 닫았다가 열을 거잖아. 그럼 열려 있겠네 최종적으로. 요거는 닫을 거잖아. 따라서 닫혀있는 창문이 1개인 거 맞는 말이지. 따라서 똑같은 게 2개 나와야 되고 다른 게 1개 나오잖아? 그럼 답이 돼. 물론 이것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똑같은 게 3개 나와도 돼. 왜? 다 열려있는 상태잖아. 그럼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시 닫아. 다른 건 다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 따라서 1개만 닫혀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2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컨셉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1, 2, 3, 4, 5, 6 중에서 이렇게 2개 들어가는 숫자를 뽑아야지 먼저. 총 6개 중에서 하나 뽑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뽑혔어. 그럼 3을 2번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제 숫자들이 정해졌어.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들이 정해졌는데 1, 1, 3으로 정해졌다고 치자. 즉 여기서 1을 뽑았고 여기서 3을 뽑았어. 그러면 1은 2번 써야 되고 3은 한 번 써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주사위 던지는 순서가 있을 거냐. 3번 던지는 거니까. 따라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겠지. 몇 개야? 3개잖아. 3개. 그거 어떻게 구해? 굳이 쓰자면 3팩 나누기 중복된 게 1, 1 있으니까 2팩 이렇게. 괜찮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야. 요거는 뭐야? 먼저 1, 2, 3개 뽑힐 수도 있는 거고 또 2가 3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총 경우에도 6개지 뭐. 6시 1이지. 굳이 쓰자면 6시 1이지 뭐. 괜찮겠죠?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3이다. 6, 5, 30에다가 90이다. 얘는 6이다. 따라서 96개가 정답이죠.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주사위 3번 던질 거지? 따라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승 216분의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로 나눠주면 108인가? 108? 아닌가? 뭐냐? 216 맞지? 216. 그러면은 216분의 96이야. 뭘로 나눠줘야 돼? 6으로 나눠줄까? 6으로 나눠주면 6, 1은 6, 6, 6에 36. 6, 36이겠지? 오케이. 이것도 4로 나눠지네. 4, 46, 4, 9, 36. 정답은 9분의 4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9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연립방 정식으로 먼저 해결해야 돼. 주사위를 10번 던질 거거든? 그랬을 때 n번째 나오는 수가 만약에 짝수면은 2점 딴다는 얘기야. 그 다음 홀수면은 마이너스 1점 감점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10번을 다 더했을 때 2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네. 그러면 얘들아 총 10번 중에서 성공, 짝수를 성공이라고 할게. 성공이 A번이라고 하자. 그럼 실패는 몇 번이겠니? 10번 던지는 거니까 10-A번 실패하겠지. 그럼 A번 성공했으니까 총 몇 점 얻는 거야? 2A점 얻는 거지. 또 10-A번 실패했으니까 마이너스 1점씩 깐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최종 점수인데 이게 2다.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잖아 사실. 이 정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A-10 플러스 A는 2다. 따라서 3A는 12다. 따라서 4번 성공해야 되네. 괜찮겠지? 4번 짝수가 나오고 6번 홀수가 나오면 정답이야. 그럼 뭘로 가야 돼? 독립시행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10번 중에서 4번 성공, 독립시행, 4번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 얼마야? 즉,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성공이 4번. 그 다음에 실패는 6번. 요게 정답이 되겠다. 괜찮겠죠? 자, 따라서 분모는 2의 10승이네. 2의 10승. 1024다. 분자는 10C4가 되겠네. 10C4.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네. 여기다가 4팩토리얼로 나눠주자. 3, 2, 1. 2, 4, 8 나눠주고 3, 3, 9. 그럼 30에다가 210이 되는 거겠다. 210. 얘가 정답이다. 2로 나눠주면 512분의 2로 나눠주면 105가 되는 거겠지. 더 이상 나눠 떨어지는 거 없네. 그지? 따라서 512분의 105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거 안 나오면 이제 서운하지? 맨날 한 문제씩 그냥 하는 거.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추정으로 나와도 틀리면 안 돼. 이거 추정으로 나왔지. 왜? n이 나왔잖아. n 몇 명 뽑는다. 이건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 맨 마지막 파트. 그랬을 때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4. 그런데 구하라는 거 보니까 추정이야. 추정 얘들아. 봐야 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 보니까 p, x바가 정규분포로 13 이하래. 이하. 13 이하의 확률. 요거 구하라는 문제야. 간단하게. 실내 구간도 아니고 실내 구간의 길이도 아니고 그냥 요 값 구하는 아주 평범한 문제네. 그죠? 자, 이걸 구할 거야. 그럼 우리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줘야 돼. 표준화시키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Z바 표준화 시켜보자. 어떻게 돼?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이 추정에서 지금 n이 16이야. 그다음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4라 그랬어. 공식 뭐였어?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지. 맞지?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루트 n은 4잖아. 4로 나눠주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1. 그 다음 원하는 값은 13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 다음 평균 빼줄 거거든. 모집단의 평균이 15라고 했어. 근데 n은 16이야. 그럼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은 얼마야? 에이, 그대로 15잖아.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본의 평균이랑 똑같지. 맞지? 따라서 15가 그대로 표본의 표본 평균이 되겠다. 이렇게. 따라서 구하라는 거는 Z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하라고 했고, 표준화 됐으니까 표준 정규분포. 여기가 센터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부분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항상 우리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지.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항상 표는 0부터 오른쪽까지 나온다고 했잖아. 따라서 0부터 2까지 나온 요 값을 보니까 얘가 0.4772야. 그럼 당연히 대칭 성질임에서 여기도 0.4772라는 얘기지. 근데 절반은 0.5잖아. 따라서 0.5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0.5에서 빼주면 8, 9, 2, 9, 2, 0, 0.0228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을지대학교 2018학년도 기출문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을지대가 이제 적성고사 치고는 약간 상위권 대학이라고 분류가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올해 문제마다 배점도 상당하게 차이를 뒀어. 14점짜리인가? 그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문제 단답형이야. 단답형도 있기 때문에 을지대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간호학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신경 써서 을지대학교는, 게다가 또 영어도 있잖아, 을지대는. 그지? 국영수. 신경 써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11시에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컨디션 좋게, 오늘도 컨디션 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컨디션 좋게 내일 또 마찬가지로 11시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만나겠습니다. 프랜시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계속 기분 좋게 이렇게 뭔가 기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수험생일수록 힘들 때지. 지금 힘들어도 꿋꿋해야 돼. 꿋꿋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제가 볼 땐 무조건 돼요. 프랜시스님 무조건 합격하실 거니까 항상 기분 좋은 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내일 하루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 이거 하기로 했지. 안녕. 오케이, 안녕.